아짐, 모자 좀 빌려줘. 고산 윤선도 유적지에 왔습니다. 이곳 조선시대 정치가이자 대표적인 시인으로 알려진 고산 윤선도 유적지이다. 윤선도 자는 약이고 호는 고산 또는 해옹이다. 이곳 유적지에는 윤선도가 효정 임금으로부터 하사받는 노구당과 그 조상 어처운 효정의 묘와 사당 외에 고산 사당 및 추원당이 있다. 고산 윤선도 박물관. 수국곡도 이쁘고 사방치기. 성리적 이상세계를 반영하는 노구당. 노구당집. 노구당 사당채. 노구당 앞 은행나무. 노구당 역사를 묵묵히 보고 있다. 노구당. 서현강선생사 노구당 사릉채. 비자남수. 현산 윤두서 고태. 덕음산. 어초운 윤효정묘. 노구당의 일몰입니다. 추원당 제가
5당, 4당. 자, 어처운 4당. 윤선, 자, 여기는 유물관이에요, 유물관.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해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박용태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신 상주 근무는 아니고 순화. 저희들은 현재 이제 해남에 8군데 배치받아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는 여기서 근무하고 내일은 이제 우수영에 있는 박정선이 마을도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내일은 이제 또 다른 분이 여기 근무하죠. 여기는 이제 여기 보면 600년을 이어 남도정과 해남 윤씨가 되어 있는데 원래 처음부터 이제 윤씨들이 해남에 정착했던 건 아니고 원래는 여기서 한 20km 상태에서 강지, 덕종동, 한천동에 자리 잡고 사시다가 이제 윤씨 집안 전체로 보면 12대 그다음에 이 건물의 주인공인 윤선도 선생님이 16대 그러니까 윤선도 선생님이 이제 고조부가 해남에 이제 정착을 하시면서부터 오늘날 이제 해남 윤씨가 있게 되는 건데 이제 이분이 강진에 계시던 분이 이제 해남에 오시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 금남 최고라고 표현을 쓰신 분이 해남에서 이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글 공부를 배우러 다니다가 그때 당시 해남 일대에서 엄청난 부자였던 해남 정씨 이제 정경씨 딸하고 결혼하면서 처가에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근데 여기 자기 스승이었던 이분도 정씨 집안 사이 그러니까 두 분은 사제간이면서 이제 처사촌 동서간인데 이분이 이제 조선은 당쟁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연산군 시절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화에 이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승이면서 이제 처사촌 동서였던 분이 사형 받으면서 충격을 받아서 이분도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교실에 진출하지 않고 이제 해남에 정착하시고 자기 이제 아들 때 13대부터 이제 한양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죠. 이분의 이제 아들 사형 중에서 이제 삼형제가 과거에 이제 급제를 해서 한양에 정착. 그래서 이제 13대부터 해남에 정착했던 건 아니던데 다 중앙 무대에 진출하게 됐던 거죠. 이 건물의 주인공인 윤선도 선생님은 1587년에 태어나서 1671년 지금부터 350년도 전에 85세로 돌아갔었어요. 85세면 지금 여성들 평균 수명 그때 당시 이제 조선 사람 평균 수명이 43, 4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따지면 100세도 넘게 사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85세까지 사시면서도 실제 벼슬은 10년도 못 하시고 이제 42살 때 과거 별시 지금도 이제 대학교 시험에 보면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요. 정시는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고 수시는 이제 그것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별 시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시라는 것은 나라에 이제 막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잠깐 바로 이제 일종의 특별 시험이죠. 근데 그때 42살 때 그 별시 과거 시험에 이제 장원 급제를 해서 그때 당시 이조 판서 장유의 추천으로 나중에 이제 조선의 17대 임금이 대신에 효조 그분이 왕자 시절에는 이제 복림대군이었고 그분의 동생이었던 이제 임평대군 왕자 사부를 한 6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10년도 안 된 벼슬 중에 아마 그때가 이제 어찌 보면 결정기였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면 자기 옛날에 서자였던 이제 효조 그분이 이제 임금이 되신 분이 이제 윤선도 자기 옛날 스승한테 66세 때. 근데 이제 이분은 벼슬을 짧은 벼슬을 했지만 그때 보면 벼슬도 이제 힘이 약한 남이 옛날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당파싸움은 동인 서인에서 갈라졌는데 동인에서도 이제 강경파는 북인, 온건파는 남인인데 윤선도 선생님이 이제 온건파인 남인.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여기 보면 통정대부 예조 참여는 지금으로 보면 장관 차관 밑에 있는 차관보 정도 배술이에요. 상당히 고위 배술인데 이제 이 교지를 받고 그때 당시 자기 옛날 제자였던 이제 효종 임금한테 서인들을 경계하라. 서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왕은 효종이었지만 실권은 서인들. 우리가 잘 아는 우암 송시열이 있는데 그 서인들이 실권을 쥐고 이제 정권을 쥐고 보면 막 지락비락하고 그러니까 서인들을 경계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오히려 서인의 역공을 받아서 제대로 근무도 못하시고 쫓겨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좀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는 윤선도 이 통정대부 다음에 삽입 글자가 없이 바로 예조 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통정대부는 풍계고 뒤에 예조 참이는 관직명이에요. 근데 이제 저기서 똑같이 정삼풍 차관복급인데 여기는 보면 이제 해남의 테르다크신 윤호죠. 그분이 본부인 이제 아들 사형제 중에 막내였던 윤보. 여기는 통정대부 다음에 보면 저기는 없는 숫자가 써져 있어요. 저기는 통정대부 다음에 바로 예조 참이 관직에 연결돼 있는데 여기는 통정대부 다음에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관찰사. 그렇게 앞에 통정대부는 똑같은 정삼품 풍계고 충청도 관찰사는 종이품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풍계보다 시 관직이 더 높을 때는 저기 숫자를 써주고 앞에 풍계는 차관본데 뒤에 관직은 뭐 이사관이나 부이사관 낮을 때는 행자를 써서 일종의 행수법. 그러니까 옛날에도 인사 적체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행수법을 적용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쉽게 말하면 능력에 따라서 발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앞에 풍계는 차관복급인데 실제 관직은 차관급을 받았으니까 이제 능력에 따라서 발탁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분이 받으실 때 연세가 62세예요. 지금 62세면 청춘이지만 그때는 할아버지. 그리고 또 마치 병중에 계셔서 부인을 못 하셨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9월 19일 날 이 교지를 받았고 근데 이제 본인 때 이품 이상, 차관 이상의 풍계를 받으면 조상 3대까지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3대까지 차관보의 벼슬을 추중받아요. 그러니까 벼슬이 없던 분들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증조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증손자가 이제 이품 이상, 차관 이상의 풍계를 받으면 증조할아버지가 벼슬이 없다가도 이제 차관보의 벼슬을 추중받는 그런 이제 특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 교지를 받았지만 실제 부임은 못하시고 그리고 10일 후에 9월 29일 날 이제 조상 3대까지 벼슬을 추중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은 부임도 안 하시고 이제 운 좋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충청도 관찰사. 그다음에 이제 9월 29일 날 받았는데 10월 28일 날 충청도는 원래 사는 고장에서 멀다고 그래서 가까운 나주목사로 다시 발령을 내줬는데도 역시 부임을 못하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억세를 주죠. 여기는 이제 윤씨 집안의 대표적인 이제 해남의 테르다크신 12세 연해죠. 그다음에 16대 윤손도 그다음에 이제 19대 자화상을 그리시.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량윤 선생의 외증조. 이렇게 여러분 보신 이것은 다산 선생의 외갓집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까운 한 20km 이상 떨어진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생활 할 때 여기서 이제 많은 경제적인 도움 플러스 책들 수료를 8술 이상 정도 빌려가서 이제 그 책이 토대가 돼서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접하는 목민심서, 후문심서 경수입에 500권 이상에 달하는 저서의 토대가 됐던 것이 이제 노구당이죠. 그리고 이제 윤씨 집안 족보 첫 장에 보면 상교문 적선이다. 오늘날에 이제 해남 윤씨를 있게 됐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현대 모습으로 보면 경주 최씨, 최부자로 우리가 이제 자선을 베푸는 집안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세금 내는 게 이제 기본 의무 중에 하나인데 평상시 때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흉년이 들어서 더 힘드니까 세금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서 몸으로 이제 떼우는 것을 이제 해남 윤씨 집안에서 재물을 풀어서 옥문을 3번 내게 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해남 윤씨를 있게 했다. 그런 바탕이다. 여기는 이제 지금 안타깝게 이제 개방이 안 돼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대개 오신 분들이 가장 첫 번째 노구당 들어가실 수 있냐 없냐 이제 물어보시는데
안타깝게 지금은 이제 개방이 안 돼서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이제 들어가실 수 없으니까 그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집 형태가 보면 이 미음자 형태는 추운 북쪽 지방 서울, 옛날에 보면 한양, 경기도 이제 그쪽에서 어울리는 집인데, 이런 미음자 형태는 이 남쪽은 따뜻해서 불편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윤선도 선생님 그때 이 종택은 양반의 고유한 그런 것을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불편해도 이제 미음자. 근데 처음부터 미음자 형태가 있던 건 아니고 원래는 디귿자 형태 집이었어요. 그런데 근데 집 전체 이제 미음자 형태 중에서 디귿자는 안채, 지금 여성들 공간, 그다음에 이제 앞에 일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사랑채, 남성들 공간. 근데 여기는 이제 보면 노구당, 한글로는 노구당 썼지만 한자로는 푸른 녹자, 비우자, 집당자를 썼어요. 옛날에 양반집도 보면 되게 이제 당호 같잖아요, 집, 사랑 이름 같이. 그런데 여기 전체에 해당되는 집 당호가 아니고 이 앞부분 일자에 해당하는 이 사랑채 당호가 노구당이에요. 전체 집 당호가 아니라. 근데 이 당호, 이 노구당이라는 당호는 윤성도 선생님이 82세 때 원래 수원에 있던 집 중에서 이 사랑채만 해체를 해가지고 수원에서 인천까지는 육로로, 인천에서 해남까지는 배에다 싣고 와서 기존에 있던 디귿자 형태 집에다가 이어붙인 이 집 사랑채 당호가 노구당이에요. 노구당은 뭐 여러 가지 뭐 은행잎이 바람에 떨어지는 소리, 뭐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은유가 있지만 푸르다는 것은 이제 양반과 접목을 시키면 굳은 지조 절개 그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노구당이라는 당호는 윤선도 선생님이 계셨을 때 썼던 당호가 아니고 그분의 증선자, 방금 설명했던 공제 윤두서. 왜 그러냐면 이 노구당이라는 당호를 쓰신 분은 옥동이서라고 그래서 이제 서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금방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시던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접목을 하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성호사설을 썼던 성호이익, 그분의 이복 형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오히려 이제 노구당을 쓰신 옥동이서는 정부인 소생 이제 태생이고, 옥동 이제 성호이익은 후부인 태생이에요. 이제 이복 형제가 있죠, 저분들은. 근데 이제 이분의 아버님이었던 이하진, 그분이 해남에 이제 유배 귀향을 오셨을 때 이제 자식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귀향 유배지에서 보필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노구당을 만난 거죠. 노구당에서 이제 공제 윤두서, 윤두서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옥동이서가 윤씨 집안에 그런 것을 이제 빗대서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노구당. 그런데 이씨 집안도 부친이 많은 집안이에요. 그 옥동 이서의 형이었던 이장은 숙종 때 사형까지 당했어요. 그 장혜빈의 그 연루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씨 집안도 부친이 많은 집안이죠. 그래서 이제 저기도 남인.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이제 초야에 묻혀 사는. 그래서 서해는 이씨 집안, 그림은 이제 윤씨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구당이라는 당호는 윤선도 선생님이 썼던 당호가 아니고 이제 공제 윤두서 때 썼던 당호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랑채가 노구당에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저기서 이동을 해서 설명합니다. 이분은 이제 85세까지 사시면서 세 차례 기왕으로 이제 15년 이상 사셨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대와서 일종의 이제 가온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74살 때 한경도 삼수를 갔었을 때 일종의 가온이죠. 근데 이제 윤선도 선생님 계셨을 때는 부리는 노비막 500리 이상, 곡창진의 호남 지방에서만 해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였으니까 농업이 주된 사회였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삼성, LG, 현대 같이 국가적인 그런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자가 여기 보면 나는 50살이 넘기고서야 모시옵과 명조소를 뵀는데 니들은 젊은이가 벌써부터 사치를 하느냐, 근검 전락해라. 그리고 여기도 보면 노비도 제도에 의했지만 원한법 없는 일이 없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라고 함부로 무속에 의지하는 이런 걸 이제 일종의 가온식으로 유배지에서 아들한테 편지를 올라가고.
근데 여기는 이제 보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처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토대가 됐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는 이제 기록이 없지만 1649년에서 50년 그때는 이제 베슬에서 물러나 계셨을 때 여기에서 가까운 진도 이메면에 가면 굴포리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굴포리 주변에 인근 사계부라 대상으로 해서 지금도 이제 혹시 시간 되면 가보시면 높이 3m, 길이 380m 석축 제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간척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간 1호의 간척 사업을 윤씨 집안에 이제 윤선도 선생님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규모는 최하 100 정도에서 최대 200 정도. 1정보가 3,000평이니까 논으로 따지면 15마지고 논한마지가 200평이니까 그러니까 최하 1,500마지기에서 최대 3,000마지기 정도의 규모의 간척 사업.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확대해서 이제 전국으로 이제 간척 사업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쉽게 말하면 섬은 나라의 행정이 제대로 미치지 않은데 애구들의 외부 세력들이 이제 잦은 침범으로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입으니까 나라에서 어차피 행정이 못 미치니까 섬을 비워놓은 공도정책을 쓸 때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섬 바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윤선도 윤씨 지방에서는 그 어려운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바다에 관심을 두는 간척 사업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일궜던 그 간척 사업에 일군 농토를 가지고 부도 축적하고 또 그때 당시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다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 사계부락 분들한테 이제 희사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거기 가면 고산 사당이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 그 사계부락 그러니까 몇백 년 전부터 윤씨 집안의 은덕을 우리 선조들이 입었다고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도 정월 대보름 되면 그 인근 사계부락 사람들이 고산 사당에서 윤씨 집안을 위해서 제를 묻히고 있어요. 그렇게 선을 베푼 사람이나 받아들인 사람이 오랫동안 그런 모습을 안 입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도 대단한 거죠. 여기는 이제 보면 공제 인주세의 재산 분쟁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재산 갖고 다툼이 있을까봐 미리 재산을 분배해주는 재산 분쟁이. 근데 이건 이제 공제 선생 때가 아니고 그 아들인 윤덕희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유언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분쟁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두루마리가 다 펴지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은 없어서 여기 이제 액자가 길게 있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사직서예요. 일종의 이제 거래소라고 그래서 이제 나이 연세 드신 이제 노대신들이 더 이상 이제 늙은 이제 그런 모습을 해서 공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임금한테 허락을 받는 그런 이제 상수문이죠. 근데 이제 이걸 71살 때 쉽게 말하면 연세도 드시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어차피 그때 왕은 효정이었지만 실권을 서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남인이었던 자기가 가서는 큰 도움이 안 되니까 나 이제 그만 낙향하겠다 하고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떤 사유 때문에 사직하자 하니 윤호해 주십시오. 이걸 이제 71살 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상소를 올리니까 효정이 벼슬을 주고 오히려 못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 그 다음에 72살 때 계속 그리고 이제 하도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효정이 그러면 수원은 한양에서 가까우니까 내가 거기다 집을 지어줄 테니까 왕래하면서 나를 이제 도와달라. 그리고 왕이 집까지 주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울며 개장학교를 이제 사셨는데 그 다음에 73살 때 효정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밑에 있던 상주들은 상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상을 치르려면. 근데 효정이 큰아들이 아니에요. 큰아들은 소현세자. 근데 소현세자는 이제 청나라에서 인질이 이제 풀려갖고 기구가 2개월 만에 뭐 독살이니 여러 가지 추측 속에 큰아들은 죽고 둘째였던 공림대군이 왕이 된 사람이 이제 효정인데 그때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서인들은 효정이 국왕을 지냈지만 차남이기 때문에 상주들은 상복을 1년만 입는 기년상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고 남인이었던 윤선도 선생님은 효정이 차남이었지만 국왕을 지낸 분이니까 3년상으로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1년 3년 갖고 다투다가 3년을 주장한 윤선도 선생이 패해서 그 다음에 74살 때 황경도 상수로 유대를 갔었죠. 그래서 이제 만 7년 600 그때 81세 때
이제 유배에서 완전히 풀려나고 그 다음에 82세 때. 그러니까 지금 교통이 좋아도 수도권에서 해남까지 올라가면 뭐 4시간 이상 이렇게 옛날 걸리는 산수 답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든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전체 중에서 이제 사랑채 왜 사랑채는 이제 남성들 공간에서 사랑채 해체를 해서 이제 수원에서 인천까지 인천에서 해남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옮겨왔던 집이 아까쯤에 노구다. 네. 그리고 이제 신당집이 여기는 옥봉집이네. 네. 여기 이제 어차피 뭐 같은 부류의 네. 사람들 교배하면서 여기는 이제 가산 선생의 표준 영적 이제 시대별로 이제 다르게 표현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래야 가산 선생 영적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것도 윤씨 집안에서 그냥 임의대로 우리에게 그리겠다가 아니고 나라에다 신청해서 나라에서 허락을 받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이게 88호니까 다른 뭐 집안에서도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서 나라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고 여기 이제 보면 지금 노구당에 계시는 그 후손은 30대. 여기 30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기는 보면 이분까지가 이제 강진 세대예요. 막내였던 효도 이분은 이제 해남에 정착하면서 마촌. 예, 이분은 이제 벼슬은 하신을 않고 해남에 정착하셨고 이제 아들 때부터 윤선도 선생님은 16대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14대 의중 같은 경우는 이제 인시조원에서 가장 높은 장관, 판서도 이제 여기 나셨고 여기 또 보면 임진왜란 일어나기 3년 전인 1589년 이거 기축옥 사태 정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이때 당시 서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남인 플러스 윤씨가 1000명 이상이 돌입당했어요. 이때 이 기축옥 사태. 그래서 이 기축옥 사를 기점으로 해서 서인하고 이제 남인이 이제 완전히 착을 두게 된 계기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래도 비록 남인이었지만 윤선도 선생님 때까지는 비록 벼슬도 하시고 이러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윤선도 선생님 때 세 차례 귀화 하신 바람에 나라에서 이제 눈에 벗어나 찍힌 집안이 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제. 근데 다행인 게 뭐 어떤 역적 뭐 그런 것으로 해서 귀양 같은 건 아니면서 그 정도 뭐 회감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윤선도 선생님까지는 부침이 있었지만 나름 이분도 아까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차관도 정도 구설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셨는데 이제 그 자식 때 여기 때부터 보면 여기는 이제 보면 옛날에 큰아들 성경과 학교를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13년 동안 아주 벼슬에 진출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눈에 벗어나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여기는 이제 손꼽히는 부자였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재물이 유지가 되려면 권력이 받침을 해줘야 재물이 유지가 되잖아요. 여기서는 여기 보면 돈은 지금 공무원 6급이에요. 네. 이 정도 벼슬 가지고는 그 많은 재물을 이제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지금까지 여기 이제 내려오면서 4차례 양자제도 왜 그러냐면 이제 후대가 끊기지 않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가 홍중 14세 홍중 백원이 종손인데도 후손이 없어서 큰아들은 안 되니까 큰아들은 자기 집에 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둘째 셋째. 그래서 큰아들은 안 되고 둘째 그 이분이 이제 종갓집 양자를 왔는데 이분도 40이 넘도록 후손이 없어서 이제 윤선도 선생님도 큰아들이 아니어서 8살 때 양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분 첫 번째, 윤선도 선생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아상으로 윤두서 이분도 윤희호 이분의 아들인데 종성이 후손이 없어서 이분도 큰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윤선도 선생님은 그나마 8살 때 어느 정도 좀 성장해갖고 양자로 하셨는데 윤두서 이분은 강보에 쌓여있을 때 증조배 때 윤선도 선생님 여러 가지 전개라든가 그런 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강보에 쌓여있을 때 양자로 세 번째로 이제 이분의 5째 아들인 덕렬의 딸이 정씨지가 정정씨한테 시집가서 나신 분 다산 정정 좀 전에 설명드린 이게 이제 애가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24세 윤광호 여기는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18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유가 관아에 끌려와서 곤장나서 맞은 장도 후유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산을 지켜줄 만한 높은 벼슬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탐과 노리들이 재물을 탐내서 이제 공부를 해보고 했는데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 관아로 불려서 이제 곤장을 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맞아서 이게 독이 돼서 윤지충이도 옛날에 공부하는 윤지충인 여기는 이제 사촌가이죠. 저기는 이제 왜 그랬냐면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교사에서 어머니 심주를 불살라고 했어요. 근데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신 무렵에 천주교 조선교구장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낸 게 이게 미신이냐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판결을 해주라 했는데 조선교구장이 제사를 지낸 것이 미신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은 천주교식이 많이 이렇게 완화돼서 이렇게 일단 그때 당시는 아주 오리지널 했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유교사에서 어머니 심주를 불살려고 했으니까 나라의 정책에 이제 반하는 그런 의식이라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신하들이 이제 정조임금 때 계속 창소를 해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근데 저분도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정조임금이 사형 교지를 내렸는데 교지를 내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윤지충을 천주교에서 사형을 시키면 천주교도는 앞으로 이제 계속 사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사형을 중지하고 유배 보내라 했는데 이미 형이 집행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간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소요돼서 그런 거죠. 이제 안타깝게 이제 최초로 순교를 했고 그래도 이제 윤광호 저기 이제 저분이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양자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부인이었던 강주희 씨도 남편 따라 죽겠다고 복귀지 걸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안 윤씨집안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부인까지 돌아갔으면 완전히 이제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르고 달려고 해서 겨우 이제 양자를 두게 됐는데 저 25세 윤주 근데 이제 윤씨문 중에서 종갓집이 양자를 가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종가는 번성하고 부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광호 저분이 돌아갔으니까 해남부터 시작해서 완도, 진도, 강진 이때서 서로 막 양자로 들이밀려고 하는데 다 뿌리치고 25세 충남 서천에 있는 윤종이를 양자로 들이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댁들의 압박을 저 강주희 씨 부인이 다 뿌리치고 충남 서천. 근데 이제 윤종이를 양자로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이제 윤씨 집안이 부흥하기 시작했다 해서 후손들이 24세 윤광호의 부인 강주희 씨 저 부인은 이제 영부를 추앙하는 보다는 양반 행세를 보는 이게 옛날에 과거 시험은 지금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치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설을 쉽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과거 이렇게 시험지가 되면 문중에 이렇게 합숙훈련을 한대요. 과거 이제 시험 볼 대상을 합숙훈련 그리고 이제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최대 제일 나이 많은 신분이 과거 시험 100개가 아니라 82세. 그러니까 그 어쩌다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어찌든 간에 내 대에 과거 있으면 합격했다는 기록이라도 남아야 그래야 이제 양반 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벼슬 쉽게 이렇게 얻었을 것 같아도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 대학생 수능하는 식으로 아주 치열하다. 가문대 가문의 경쟁력까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전필자 공정직 같은 거 이분하고도 분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저분이 쉽게 말하면 호남 지방에 있지만은 영남 지금같이 이러면 지방세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 사상 뜻이 맞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영남학파 호남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충청도 이쪽으로 하는데 기호학파 그러니까 성감정처럼 담양 출신이지만 거기는 기호학파예요. 여기 이쪽은 여기 이제 해남이지만 영남 쪽. 전필제도 자기가 살던 곳은 아니고 반대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세상이랑 모든 것이 다 그런 데가 좀 있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뭐 출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뜻
뜻이 이제 사상과 뜻이 이렇게 많이 안 맞는. 우리 해남에 사람도 있으면 전남 사람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서로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제 한양에 다 모이잖아요. 전국에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서로 이제 뜻이 통하는 사람, 지방은 그런 것을 나중에 후대에 자기들이 편한 사람끼리 그게 무슨 형성을 했던 것이지 그때는 그런 것이 없어. 지금도 다 똑같죠. 지금이 훨씬 더 옛날에는 그런 거고. 네 차례 사동관계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많은 작품들이 전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는 4,600점에 이른 인물들이 이제 순환 전시되는 공간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2,900점은 서울에 있는 한국학 중앙연구 그런데 이제 입덕 보관을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1,700점 가지고 주로 이제 순환 전시를 하는데 여기 보면 가운데 계신 이 이상래 종부 저번에 이제 1971년에 90세로 돌아가셨는데 이 4,600점에 이르는 유물을 보존의 1등 공신이에요. 저분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작품들을 제대로 다 접할 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이제 이 4,600점에 이른 유물들을 아주 보관하기 위해서 멀쩡한 벽장도 뜯어내서 거기다가 감춰서 흔적 없이 하고 사람 키보다 더 큰 항아리에다가 유물을 넣어서 땅속 깊이 그다음에 대나무 속이라는 깊숙이 막 그런 데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최근에 제일 힘들었던 게 6.25 때. 그 이전에는 일제 36년. 그런 아주 험한 시기 속에서도 이 4,600점에 이르는 인물들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저분이 그 중심 역할을 했어요. 여기 이제 보면 규환론, 방금 그 24세, 윤광호 부인. 물론 양자는 드렸지만 이제 남편 잃고 40년 이상 홀로 사셨던 그런 해안은 옛날 여성분들은 다 업무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자기 이제 보성 대곡 친정에서 시부모한테 이게 이제 펼치면 13m니까 얼마나 해안을 다정했어. 여기는 이제 종부 어디든지 가는 거 종갓집. 그다음 첫 번째가 배를 잇는 것.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공제사를 보시는 거.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노구당에 계시는 종부. 여기는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몸이 불편해서 지금은 이제 일전에서 물러나셨다고 보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1년에 30여 차례 제사를 종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문시지만뿐만 아니라 종부 역할이 그만큼 힘들다. 지금은 세월을 이길 수가 없으셔가지고 하루에 한 달 3번씩인데. 돌아가시고는 85세 때 안도 복립도 낙세죠. 근데 대개 이제 사람들이 완도는 섬이기 때문에 복립도 거기는 이제 섬이니까 유배지 아니냐. 어떤 분은 심지어 이 해남 이게 이제 워낙 수도권에서 변방이다 보니까 여기도 혹시 유배지 아니냐 그러시는데 유배지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휴양지, 운둔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나라의 손꼽히는 부자였는데 여기 이제 세 차례 귀향을 가시는 귀향을 이분이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사사로운 것으로 해서 귀향한 게 아니라 이제 불의를 못 잡고 이제 싸웠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유배를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지금 불의는 누구면 500명 이상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일종의 그래서 그가 휴양지, 은둔지 근데 되게 이제 복입도 섬이니까 당연히 유배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유배지는 이거 이제 헷갈려 보이네. 아까 것은 증손자의 재산 문제이고 이건 이제 윤선 선생님 본인 재산 문제이고 근데 이제 여기는 보면 본본도 이렇게 이제 훼손이 많이 돼서 또 이런 시설만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 훼손되는 거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목사분을 가지고 만든 거. 아까 것은 증손자 것이니까 그건 진전인데 여기는 이제 3대가 차이 나다 보니까 여기도 전에 이제 진봉을 개참을 했었는데 이런 시설 여기는 지금
복합적인 어느 정도 평균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보존하려면 첨단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인도 복사본식으로만 배치를 해요. 이게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배웠던 오후가 어음사 오후가는 56세 때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 지금 그분의 묘소가 있는 금세도 현사 여기 이제 삼중신곡 속에 들어있는 오후가. 아 그러면 그쪽에서 결세를 했는데 그건 묘는 묘는 돌아가시기는 85세 때 완도 고빌도 낙서제에서 돌아가시고 네. 사후에 지금 이제 묘소가 있는 현사, 해남은 현사면 금세도 거기는 이제 옛날에 그때 당시는 이제 별자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85세까지 사시면서 실제 해남은 한 15년 정도 귀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노구당 종가에서는 한 6년 정도 그리고 나머지 또 15년에서 9년은 그 별자 금세도 그 지금 묘소가 있는 거기서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종가보다 별장에서도 오래 기거를 하셨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거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이제 그런 유명한 작품들을 거기서 집필을 하셨고 이 어부사시사는 완도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제 완도 거기 고길도는 이제 횟수로 한 12, 13년 여기 이제 기기도 해남에서 완도 고길도는 가까운 돌아가시기는 완도 고길도 낙서지에서 돌아가시고 사후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공격을 옮겨서 하신 거죠. 여기는 이제 윤선도 남기기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기행문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기가부로 들었던 송광정철의 간동별곡. 근데 이제 이 남기기행은 이제 이분이 태어나시기를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해남은 25살에 처음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내려오시면서 한양을 거쳐서 용인, 신갈, 해남까지 11일 열 하루 동안 이제 오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머무셨던 곳은 여기 뭐 옛날에는 이제 7자 7원 절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22구 이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남기행은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부각된 게 얼마 안 돼서 이제 뒤에 익숙한 것은 아닌데 많은 이제 교수 학자들이 이 남기행이 감동별곡에 필적할 만한 유수한 작품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39점입니다. 이분은 이제 또 여기 보면 그 약방, 의학에도 아주 다방면. 궁중에 보면 의의가 따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태골에서 사관이 계실 때도 밤늦은 시간에 궁궐에 불려가서 왕족들의 약처방도 하시고 집에가 또 이렇게 약방 설치돼서 옛날 백성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잖아요. 여기 이제 인근에 사는 백성들도 이제 이 윤씨집안 이제 그 윤선 선생님의 그 약방 혜택을 받고 여기 보면 효정이 아까 쓰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능터를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지간 대표를 뽑혀서 효정의 능터를 조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반대파인 서인들이 이제 윤선도가 지정한 저 터는 안 좋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정한 터에다 이제 효정을 모셨는데 그 능터에서 물이 나왔어요. 여기 일반 백성묘에서도 물이 나오면 경을 칠 건데 하물며 국왕을 지는 묘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쉽게 말하면 크게 그렇다면 삼족을 말아가지고 중형에 처해질 건데 그때 실권을 서인들이 쥐고 있어서 좀 지나니까 유양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당초에 효정을 모시려는 인터는 나중에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님. 그래서 지금 경기도 화성에 가면 육릉이라고 그래서 그 사도세자 묘가 원래 효정을 모시려고 했던 능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세자 능 옆에 이제 정조대왕의 건너.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윤건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연을 가지고 이제 정조대왕이 특히 이제 윤선도 선생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이 윤고산 이런 관련 자료는 정조대왕이 이분이 아주 왕명을 해서 이렇게 다 자료를 다 이렇게 유지시키게 만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착한
거의 뭐 영정인데 청조가 참말 너무 청조가 없었으면 조선이 없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정조에 안 계셨으면 우리가 저 문고사 내리고 관련 자료 아까 그렇죠. 전에 또 이제 종부 예. 그분이 안 계셨더라고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제 공제 연구소의 자화상. 이것도 이제 지금은 영인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이런 시설 가지고는 전시회를 할 수 없어서 이제 별도로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특징이 저 눈썹 밑에, 눈 밑에, 코 양쪽에 있는 저 명암 처리하는 기법이 이분이 처음으로 시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그려졌던 건 전부 다 저런 명암 처리가 없이 그냥 다 민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저분은 다행히 이제 명암 처리인데 다 썼던 거죠. 여기는 이제 순전히 공제 윤두석 그분이 아들이 윤덕희 손자인 청구윤영 3대가 작품이에요. 여기도 이제 다 영인본으로 그리고 이제 저 여기 들어를 보면 이제 유화백마도가 이제 아주 잠깐만요. 저는 한 번으로 오셔가지고 나는데요. 네? 계속 여러 번 오셔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셔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요?